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규입니다. 드디어 역대급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맞아요. 국어 문제가 정말 어렵다고 해서 저도 한번 풀어봤는데 정답 없이는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이 문제지를 봤는데요. 좀 한편으로는 어른들도 헷갈려할 만한 문제들로 우리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또 진로를 가른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속상하기도 했어요.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너무 시험에만 매몰되지 않게끔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중간중간 스트레스도 좀 풀 수 있고 또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마침 안동에서 스포츠 대축전이 열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체험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댄스 경연대회까지 열려서 학생들의 끼와 에너지를 제대로 발산할 수 있는 하루였다고 합니다. 모처럼 학교 밖을 벗어나서 재밌게 놀았다고 하는데요. 2018 안동학생 스포츠 대축전 현장으로 다녀왔습니다. 저 여기 나와서 정말 기쁘고요. 꼭 1등하고 싶습니다. 모두 화이팅! 우리 줄넘기 1등 짱짱해갖고요.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와! 잠자고 있던 운동 본능이 깨어나는 시간, 2018 안동 학생 스포츠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몸으로 즐기고 마음으로 하나 되자는 슬로건 아래 학생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즐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화합회장, 2018 안동 학생 스포츠 대축전. 몸으로 즐기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2018 안동 학생 스포츠 대축전 즐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동 시민운동장을 가득 채운 1318 학생들. 오늘 열리는 안동 학생 스포츠 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라고요. 2018 안동 학생 스포츠 대축전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스포츠, 그다음에 어드벤처 챌린지, 이벤트 이렇게 해서 4파트로 나눠서 하는 이제 그 행사가 되겠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어드벤처, 챌린지, 이벤트 총 4가지로 구성된 이번 축제.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스트레스 해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친구들하고 합 맞추고 또 질 경기를 또 이기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공부에 지친 몸이랑 스트레스 이런 거 푸니까 기분 너무 상쾌하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교실 밖으로 나와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오늘 각오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죠?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다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운동하러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운동해서 꼭 1등 하고 싶어요. 오늘요, 떨려요. 지금 저희 1등 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꼭 이기고 싶어요. 맞아요. 이라 화이팅! 학창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피구부터 탁구, 농구, 줄넘기 등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을 해볼 수 있는 스포츠 마당으로 시작한 스포츠 대축전. 쌀쌀한 날씨도 이겨낸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운동장을 꽉 채워봅니다. 자, 이번에는 체험마당으로 떠나볼까요? VR 체험, 에어바운스, 사격, 전래 놀이는 물론 학생들의 끼를 선보이는 댄스 공연까지 다채롭게 준비한 체험마당은 한창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지라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찾고 있네요. 너무 스릴도 있고 되게 시원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농구와 양궁 등 8개 전통 스포츠 종목을 중심으로 림보와 디스크 골프, 20여 가지 놀이용 스포츠와 체험 행사에 각종 이벤트와 볼거리까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즐길 수 있는 안동 학생 스포츠 대축전. 다양한 즐거움이 한가득. 오늘요, 원래
줄넘기 대회하러 왔는데요. 저기 뭐지? 슬러시 먹는 것도 있고 솜사탕도 만들고 VR 가상 체험 뭐 그런 것도 하고 해갖고요. 지금 줄넘기 하러 왔는데 다 있고 지금 재밌게 놀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짱짱! 드러는 번나, 투투볼, 바운스 파이크, 스포타임, 디스크 골프. 다소 생소하고 낯선 이름이지만 쉬운 규칙과 강한 중독성 자랑하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고는 못 지나치는 마성의 매력. 오늘 저기 VR도 있고 노래방도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색다른 스포츠들이 많아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댄스 경연도 해서 정말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볼 시간 도전 마당입니다. 기본적인 운동과 기초 체력에 기반한 직장으로 도전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곳인데요. 어제의 날을 넘어서는 도전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가볍게 좀 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자만했고 이제 밥도 더 열심히 먹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들 수 있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방과 활동과 토요 스포츠데이로 길러온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이번 축제. 스포츠를 통해서 재미는 물론이고 상대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좋은 잔디에서 땀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친구들이랑 발 맞춰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차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비록 3등을 했지만 저 다른 학교와 뭐 재밌게 즐겨서 좋습니다. 오늘을 위해 무려 2,000여 학생들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원래 스포츠는 이렇게 다 같이 즐겨야 제맛이라고요. 안동 학생 스포츠 대축전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아주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번 대축전은 대회가 아니고 학생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체험을 함으로써 자기의 꿈과 끼를 발휘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꿈과 끼를 펼치는 현장, 다양한 스포츠 속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스포츠맨십을 배우고 나 자신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즐거움 가득한 2018 안동 학생 스포츠 대축전. 이 땅의 미래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응원합니다. 네, 몸으로 즐기고 마음으로 하나 되다. 멋진 슬로건과 함께했던 안동 학생 스포츠 대축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이 환한 표정과 또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까지 다 마음이 좋아지네요. 그래요. 이 등수를 매기는 축제가 아니라 다 함께 즐기는 축제여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 가수 구자명 씨와 장문복 씨도 함께해서 학생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공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죠? 이 행사가 주말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평일에 제대로 해서 좀 교실 탈출을 좀 시켜주셨다면 학생들이 더 신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 좀 보고 계시다면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이런 공연이나 행사들이 조금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동 학생 스포츠 대축전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멋진 갈대밭 따라 서천 여행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미국 아재 마이클과 함께 떠나볼 텐데요. 금강 하류 습지에 조성된 갈대밭을 시작으로 여행하기 좋을 곳들로만 좀 담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사계절 넓은 갈대밭이 반겨주는 고장, 충남 서천입니다. 푸르렀던 갈대가 황금 물결이 되면 가을이 깊어진 거라고 하죠. 멀리서 봐도 화면에 꽉 찬 뒤태. 마이클, 분위기 너무 잡는데요. 아우, 여기 날씨는 진짜 좋고 바람도 세게 부르는데 갈대는 진짜 멋있는데 근데 감독님, 제가 여기 서천에 또 온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지금 마중 나와 있으니까 빨리 가야 돼요. 만나러. Let's go. 요즘 밖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던데 진짜 누가 마중을 나온 걸까요? 이야,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영화를 잘 보고 있는데. 와. 아, 이분이죠.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방해하지 말고 좀 대화를 해야 돼. 잘 지내시죠? 아이고 춥지 않으세요? 이렇게 바람 많이 쉬어. 미국아재 넉살이 이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영애 씨만 보는 아우 마이클. 영애 씨 여기 갈 때 너무 넓은데 혹시 안에 좀 해줄 수 있어요? 아유 짠! 아이고 안녕하세요. 걱정 말아요, 마이클. 이 넓은 갈대밭 제가 오늘 책임지고 구석구석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오늘 저에게 이거 모든 곳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어서 갈대밭 구경하러 네. 가시죠.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이요? 네. 영애 씨 대신 오늘은 서나목 해설사가 마이클의 여행 동무입니다. 금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금빛 물결. 서천의 가을을 품고 있는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여기 갈대밭이 왜 이렇게 넓어요? 아, 여기가 천리길을 달려온 금강 하류 예, 습지에 예. 자연적으로 생성되면서 이렇게 넓은 갈대밭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 갈대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오, 저보다 그렇죠? 키가 한 2배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갈 때는 특별히 키가 커서 네. 3m 이상. 그래서 굉장히 키가 커요. 습지에 퇴적물이 쌓여서 갈대가 더 잘 자라는 거죠. 갈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막 약간 미국의 느낌 나오는 것 같아요. 금강의 물길 따라 1.5km 이어지는 신성리 갈대밭. 순천만, 시화호, 고천함과 함께 한국의 4대 갈대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각 테마가 있는 길들이 있어요. 오. 재미있는 길, 갈대 문학길, 네. 영화 테마길. 자,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여기 영화 테마기로 가고 싶어요. 아, 그러면 우리 영화 테마길로 먼저 달려가 볼까요? 가요. 네. 습지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서 지금도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가 좋습니다. 첫 입소문은 바로 이 영화 덕분이었죠. 이곳이 바로 예. 비무장지대의 그 느낌을 제대로 살린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원시림처럼 예. 갈대만 빽빽했던 곳. 와. 지금처럼 산책로도 없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 영화를 찍고 계속 관광객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곳에 영화 테마길도 조성을 하고 신선리 갈대밭 안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산책로도 정비를 한 겁니다. 신성리 갈대밭에서 탄생한 최고의 명장면 기억나시나요? 18년 전에 개봉한 영화라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 마이클이 힘을 좀 썼다는데요. 어머 진짜 힘을 주는 건가요? 큰일 났다. 뭐 밟은 것 같은데 이거 쥐레를 밟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소자님? 네, 저 아까 무슨 일이에요? 응가하고 있었는데 여기 쥐레를 밟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손 못 대요. 여러분 영화 현실은 이렇게 다릅니다. 어느 길을 걷든 하늘 높이 자란 갈대가 인사를 건네는 곳. 갈대 문학길? 네, 문화. 아주 간단한 시는 아니지만 좋은 귀절을 한번 읽고 가는 게 어때요? 좋아요. 네. 버리고 비우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와 진짜 멋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쉽게 얘기하자면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꽉 채워놓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럼 다른 시를 많은데 읽어볼까요? 한 시인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갈대의 울음소리라고 했다죠. 갈대밭에서 만난 아름다운 시들이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주는 기분입니다. 와 근데 원래 시가 좀 좋아하는데 집 안에서 시를 읽는 거랑 자연에서 시를 읽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자연에서 이 시를 읽으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이. 네. 그러면 그 기분을 살려서 네. 자, 갈대로 한번 이행시를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그래요. 콜. 콜. 좋아요. 자, 갈. 가요? 가요? 이제? 갈 하면은 이행시를 지어야지. 이행시라는 말을 몰라요? 몰라요. 이행시 듣기 참 어렵네요. 갈 것 없는 내 마음. 대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나. 아우, 잘하셨어요. 짱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없이 이어지는 가을의 길. 무성한 갈대 숲을 빠져나오니 금강이 보입니다.
천리길을 달려온 푸른 물줄기. 이곳에 찬바람 불면 귀한 손님도 찾아옵니다. 여기는 너무 좋아요. 여기 강도 있고 물에 그리고 유람선도 있고 갈대도 많고 바람도 잘 부르고 하늘도 진짜 파랗고 여기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죠? 네. 그런데 이 신성리 갈대만큼이나 또 유명한 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유명한 거? 해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수십 종, 수십만 마리의 겨울 철새가 또 유명해요. 오, 어떻게 해요? 지금 보러 갈 수 있어요? 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꼭 보고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이맘때 서천에는 어떤 철새들이 찾아올까요? 호기심 많은 마이클, 금강하구에 위치한 서천 조류 생태 전시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조류 생태 전시관이라고 해서 새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잘 왔네요. 예, 갑시다. 예. 서천은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입니다. 11월이 되면 가차고리를 비롯해 고니, 기러기, 40여 종의 겨울 철새들이 둥지를 틀죠. 이곳에선 새들의 생태 환경을 배우고 철새 탐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새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둘이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네요. 얘는 완전 하얀색이고 이 친구는 바닥에다가 뭘 해서 막 흙이 붙였는데. 그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친구는 털이 완전히 하얗죠? 다 자란 어른 곤이고요. 이쪽에 있는 친구는 아직 덜 자란 베이비보다는 보이 내진 걸. 어릴 때는 생존을 위해서 보호색을 띄어야 되니까 주변의 갈대 숲이나 또는 풀색하고 비슷한 색깔을 유지하는 거죠. 군대에서 위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마이클은 군대 위장술로 고니 가족을 구별하겠네요. 금강에서 만나게 될 철새들을 쉽고 재밌게 배우는 시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 공간이 흥미롭습니다. 마이클도 처음 보는 철새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는 새를 보러 가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새로 변신해야 되겠습니다. 우와, 정말요? 예, 정말 큰 새. 와, 멋지겠는데요? 변신. 어머, 정말 큰 새는 많네요. 오, 마이클! 이야, 놀라운 변신인데요? 이야. 여기 오리고기 진짜 많이 나오겠죠?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이제 날개옷을 입으니까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시다요. 오리로 변신한 마이클. 이제 새들을 더 깊숙이 탐구해볼까요? 오, 이거 뭘까? 자, 이제 마이클이 새가 되었으니까 새들은 어떤 먹이를 먹고 사는지 봐야겠죠? 새집 냉장고 문을 여니 사과부터 곡식에 나비까지 새들의 먹이가 이렇게 다양했었나요? 직접 새가 될 수도 있고 철새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날아오는지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 학습 효과도 쓱쓱 올라갑니다. 오, 여기는 무슨 체험인가요? 네, 여기는 망원경으로 철새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데죠. 마이클, 금강의 철새 가족이 보이나요? 저기 있다. 와. 처음 보는 철새라 많이 신기한가 봐요. 그렇게 먼데 이걸로 하면 되게 크게 보여. 이제 곧 더 많은 철새들이 서천을 찾겠죠? 와. 근데 새들이 겨울에 왜 일로 오는 거죠? 새들은 체온이 한 40도가 근처되기 때문에 웬만한 추위는 견딜 수 있지만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있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 덕분에 철새에 대해 막 내용을 진짜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새로 변신했는데 나중에 갈 때는 운전을 어떻게 해요? 날아가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어쩔 수 없어. 가보자. 설마 아이고, 그 복장으로 아이고. 집에 가는 거예요? 못 말려 진짜. 날아갈 수 없으니 운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어떡해. 새인데. 출발. 그래도 마음 많은 새처럼 가볍게 출발.
테마가 있는 갈대밭길과 조류 생태 전시관까지 서천 여행 코스 정말 잘 만나봤습니다. 가을 남자부터 철새까지 마이클의 변신은 정말 끝이 없네요. 맞아요. 이 조류 생태 전시관은 특히 아이들과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리 갈대밭은 늦가을을 만끽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갈대 사이로 이 바람 부는 소리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거기에 길마다 테마까지 있으니까요. 한층 더 운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갈대밭은 못 갔다 왔거든요. 하지만 거리에 있는 단풍들 보면서 가을을 좀 느껴봤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벌써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아직 이 가을을 제대로 만끽해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이 앙상한 가지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벌써 겨울이 오나 싶으면서 좀 서운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가을 단풍 아직 즐겨보지 못하신 분들 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국시대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이 너무 짧아서 혹은 너무 바빠서 가을 여행 못 갔다 오신 분들 위해서 내장산의 단풍을 화면 가득 빼곡히 담아왔습니다. 분명 갈대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테니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 누가 가을이 외롭다 했던가 곱게 물든 가을의 색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계절이 왔으니 초록에 지친 나뭇잎이 붉게 물드는 가을 아름다운 단풍 명산으로 낭만적인 가을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내장산 이곳의 나무도 어느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선선한 바람, 선명한 가을 하늘. 와, 진짜 가을이구나.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내장산은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죠. 유독 고운 빛깔의 단풍 덕에 조선 팔경의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더없이 좋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내장산이 또 단풍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가? 내장산 단풍이 유명한 까닭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일교차가 큽니다. 일교차가 커서 단풍색이 곱게 들고요. 그리고 일조량이 많아요.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서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한 곱게 물들고요. 세 번째로 이쪽이 다른 곳에 비해서 단풍 절정이 늦습니다. 그래서 단풍 놓치신 분들, 또 보고 싶은 분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말 안 해드린 거 있는데. 뭔데요? 우리 국립공원에서 내장산이 다른 곳보다 단풍나무 종류가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더 알록달록하게 보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그 속에 잠시 들어가 볼까요? 트이는 기분이네요. 신선노름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너무요. 여기는 그럼 뭘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화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쪽 아래 호수에 우화정이 비칩니다. 그래서 절경을 이룬다고 해서 많이 들리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물 위에 단풍이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자체로도 되게 운치 있고 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별이 흘러가죠. 이렇게. 붉은 단풍잎에 작은 소망을 담아 띄워봅니다. 산 전체를 눈에 담고 싶다면 당연히 올라야 하는 법이죠. 누구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갈 수 있도록 정상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답니다. 저희 이제 케이블카 타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은 이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요? 마음이 깨끗하거나 착한 사람들만 보인다는 손오공이 있습니다. 손오공이 숨어 있다고요? 그럼요. 손오공이라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출발해 볼까요? 오르면 오를수록 짙어지는 단풍과 함께 가을의 한가운데로 빠져드는 기분. 그런데 손오공은 대체 어디 있나요?
알록달록 단풍 사이에 이렇게 손오공이 두 손을 모아서 있습니다. 지금 악한 건가요?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찾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못 찾았을 것 같은데. 비록 손오공은 못 만났지만 눈앞의 절경에 취하다 보면 금세 도착한다고요. 가을 냄새 너무 좋아요, 선생님. 전망대 오면은 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나무가 있어요. 단풍이 다 똑같은 단풍 아니에요? 다릅니다. 내장산에 있는 단풍 중에서요,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 볼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갈라진 정도도요, 보통 단풍나무는 5개에서 7가지로 갈라진다면 이 당단풍은 9개에서 11가지로 갈라집니다. 단풍나무의 숨은 이야기들을 만나며 걷는 길, 조금 더 오르면 전망대에 다다릅니다. 9개 봉우리 중심에서 내려다보는 단풍 물결, 정말 황홀하네요. 내장산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멋있는 봉우리가 다 보이죠? 이쪽 봉우리를 보면은 한 번에 8봉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옛날에 농기구 썰애를 뒤집어 놓은 듯하다 해서 썰애 하다가 설애봉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래에 또 멋있는 암자가 하나 있어요. 병면암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푸르다 못해 연꽃이 하얗다 해서 원래 백면암에서 병면암으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단풍뿐만 아니라 수려한 산세 또한 일품인 내장산. 굽이굽이 숨은 절경을 만나는 재미도 더해집니다. 오늘은 인생사진 제대로 남기는 날. 등산객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물들었네요. 여기 오고 나서요, 저희들 부부싸움도 없어졌습니다. 단풍 보고 나면은 1년 동안 에너지가 충전되고요. 어메 단풍 들겠네. 심은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있어요. 한번 드셔봐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여기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맛있죠? 단풍도 보이고. 식구경이라고 우선 끼니 먼저 한 다음에 구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럼요. 농사일도 어제 끝나고 그래서 저 여유 좀 갖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좀 여기 저 내장산 단풍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장산 단풍을 째니까 거기서 한번 구경하러 왔죠.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제 올키들하고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가을에만 누릴 수 있는 호사에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아직 단풍 구경에 필수 코스가 남았다고요? 단풍 터널 같아요. 네, 지금 계신 곳은요, 108 단풍 터널길입니다. 내장산에서 가장 예쁜 길이기도 하고요,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길입니다. 108그루의 단풍나무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길에는 불교의 108번의 의미가 담겨 있다네요. 이 나무를 하나하나씩 세면서 사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 이런 맞습니다. 거를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 그루 한 그루씩 세다 보면 어느 순간 걱정이나 고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단풍길이 아니라 그냥 힐링길이네요. 와우. 이 단풍 보니까 눈이 즐거운 건 물론이고 소리까지 선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낙엽을 밟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단풍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낙엽도 밟으면서 힐링하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이 좋고 산이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풍 산행의 매력. 내장산 단풍이 선물하는 가을 풍경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느껴보세요. 네,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이 푸짐하고 맛있는 이색 별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아귀찜과 초밥입니다.
이색별미라고 하기에 아귀찜과 초밥은 좀 흔한 메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재료와 메뉴는 특별할 게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아귀찜과 초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 남다른 조리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급이 다른 푸짐함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 말로만 듣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맛있는 음식은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귀찜과 초밥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거침없는 몸놀림에 내 마음도 팔떡팔떡. 쫀득한 식감에 한 번 더 놀란다. 손님들 입맛 제대로 저격한 녀석들이 떴다. 와우! 오 마이 갓. 속보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의문의 녀석이 있다는데요. 그 녀석을 보기 위해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 녀석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의문의 녀석은 바로 뭐야 낙지찜? 아니죠. 콩나물찜? 노노노 아니죠. 이건 아귀 아닌가요? 이건 토타 아구찜이에요. 쫀쫀하고 탱탱한 식감, 매콤함으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한 첫 번째 녀석. 그 녀석은 바로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돌판 아귀찜. 와우! 오 마이 갓! 아귀찜의 맛에 리얼로 놀란 손님들. 뭐 때문에 놀란 거래요? 딱 보면 달라요. 딱 보면 다르다고요? 어디 보죠? 잘 모르겠는데. 아하, 돌판! 요 돌판이 다른 건가요? 돌판도 다른데 아구찜 모양이 일반 아구찜이랑 다르지 않나요? 모양은 제대로 안 봤는데. 어머, 아귀랑 콩나물이 나눠져 있네요. 아귀찜의 비밀, 바로 주방에 있죠. 지금 아귀찜을 만드는 것 같은데. 잠깐 스톱! 지금 아귀랑 콩나물을 따로 조리하는 거예요? 네, 콩나물과 아귀의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따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맛을 살린 아귀찜 정복하기 대작전. 팔팔 끓는 물에 통통한 아귀를 넣고 익혀주세요. 고추와 마늘의 매콤함이 듬뿍 담긴 양념장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이제는 콩나물 차례. 한 번 데친 콩나물에 매콤한 양념장을 넣고 아삭함이 남아있도록 빠르게 볶아주세요. 쫄깃하고 아삭한 두 녀석이 준비됐다면 뜨끈한 돌판으로 직행. 군침 돌잖아. 여기에 통통한 낙지까지 올려주면 너, 나, 우리 모두가 사랑한 돌판 아귀찜이 탄생됩니다. 주문 즉시 조리에 더 탱탱하고 쫄깃한 저 아귀 좀 보세요. 부드러운 아귀와 아삭한 콩나물 한 입이면 이곳은 지상낙원, 환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매운데 맛있어요. 아구가 정말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말 끝나기 무섭게 아귀찜을 정복하는 손님들. 요 아귀찜에 숨은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맞죠? 아구찜에 그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딱히 하나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딱 하나 안 들어간다고요? 사장님, 아귀찜에 아귀, 콩나물, 고춧가루가 필수잖아요. 아니 그런데 돌판 아귀찜에는 아귀 있고 콩나물 있고 매콤한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낙지까지 있잖아요. 심지어 뜨끈한 돌판까지. 있으면 더 있지 도대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구찜은 전분이 안 들어갑니다. 전분을 넣으면 걸쭉하고 그러지만 깊은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는 전분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오호라, 아귀찜의 깊은 맛을 위해 전분을 쏙 뺐다. 살이 통통한 아귀에 직접 만든 양념장을 넣고 이건
건 들기름인 것 같죠? 들기름도 넣나요? 아구찜의 맛도 살리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전분은 쏙 빼고 들기름을 쏙 넣어주니 깊은 맛에 고소함까지 더해줍니다. 마지막 한 점까지도 황홀한 돌판 아귀찜이 된다고요. 완벽함의 표본인 이 아귀찜을 보라.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비주얼. 이래서 아는 맛이 무섭다니까요. 먹고 싶어요. 맵고 아삭아삭한 맛을 정말 끝내줍니다. 확실히 식감도 다르고 매콤하면서도 정말 자주 오게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곳에도 놀라운 녀석이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두 번째 녀석은 바로 초밥. 하나, 둘, 셋, 넷. 와! 이게 다 몇 개야? 그 길이만도 무려 1m. 긴 만큼 양도 많으니 참치부터 광어, 연어, 새우, 장어까지 종류만 12가지 총 22피스인 1m 초밥입니다. 이 비주얼에 사진이 빠지면 섭섭하죠? 롱한 그 초밥 사진으로 남겼으면 오 마이 갓 하는 맛으로 빠질 차례입니다. 초밥이 입안에 찰싹찰싹 붙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밥이랑 생선이랑 잘 어울려져서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밥에서 밥은 아주 중요하죠. 오호라, 지금 초밥을 만들 때 뭘 넣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땐 평범한 밥 같은데요.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저희 집 밥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뭔데요? 밥에 다시마를 넣어요? 저희 집 밥에는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시마를 넣고요. 그리고 풍미를 더 가하기 위해서 청주를 넣고 있습니다. 이 손끝에서 풍미 가득한 밥이 탄생될지니 꼼꼼히 씻은 쌀에 적당량의 물과 풍미를 더해줄 청주,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밥이 되길 기다리면 됩니다. 이야, 꼬들꼬들하니 밥 좀 보세요. 아니, 이 완벽한 밥에 또 뭘 넣으시네요? 이건 단초물인데요. 설탕, 소금, 식초, 유자청, 레몬까지 넣어서 만들어서 그걸 버무려야지만이 그게 초밥이 됩니다. 직접 만든 단촛물을 넣고 섞어주면 초밥에 어울리는 밥이 됩니다. 이 고슬고슬고슬고슬한 밥에 싱싱한 회를 촥 올려주면 내 입으로 들어와 자꾸 먹고 싶은 초밥이 됩니다. 저도 좋아요. 이제 우린 야무지게 먹기만 하면 그만이죠. 마치 바다에서 갓 잡아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회 식감이 쫄깃쫄깃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쫄깃하고 부드럽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회. 사장님, 요 녀석의 거주지가 궁금해요. 회요. 저기 밖에 수족관에 싱싱하게 살고 있습니다. 출동! 내리는 비도 우리를 막을 순 없다. 싱싱한 광어가 살고 있는 수족관 발견. 큼지막한 광어를 픽한 뒤 손질 스타트. 광어의 비늘을 제거하고 뼈를 따라 포를 떠줍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회를 거지로 감싼다. 거지를 싸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그리고 나서 4도 되는 온도에서 한 4시간 정도 숙성시켜야지만이 더 쫄깃하고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쫄깃한 식감을 위해 회를 거즈로 감싼 뒤 냉장고에서 숙성하면 쫄깃한 회가 완성입니다. 숙성이 끝난 회는 쓱 잘라 풍미 가득한 밥 위로 올려주세요. 사장님 손끝에서 탄생되는 고귀한 녀석들. 밥알 하나도 일품인 1m 초밥이 된다고요.
가지각색의 옷을 입은 녀석들. 오늘 밤 생각날 것 같은 이 비주얼. 여러분, 맛은 어떤가요? 쫄깃쫄깃하게 맛있게 이렇게 초밥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사장님의 손맛이 더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최고. 통통한 아기와 아삭한 콩나물, 마지막까지 뜨끈한 돌판 아기찜과 초밥의 깊은 맛과 혜자스러운 양까지 다 담은 1m 초밥까지. 와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라고 했는데 왜 오 마이 갓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정말 대단한 생선 요리네요. 네, 그렇죠. 일단 이 1m 초밥은요. 양이 한번 놀라고 또 그 신선함에 또 한 번 놀라는 것 같습니다. 초밥 드실 때마다 뭔가 부족해 아쉬워했던 분들 계시다면요. 이 1m 초밥으로 좀 마음껏 원 없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기찜이 뭐 다 같은 아기찜이지라고 했던 10분 전의 저를 반성하겠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정말 맛있는 아기찜, 이 전분이 들어가지 않은 아기찜은 어떤 맛일까 또 궁금하고요. 식감을 위해서 아기찜 따로, 콩나물 따로 익혀냈다고 하는데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돌판이잖아요. 끝까지 뜨끈뜨끈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역시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맛있는 생선 요리 드셨으니까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차례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한달달하거든요. 달달한 디저트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도 또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럼요. 이 디저트 배는 또 먹는 배와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좀 이색 디저트라고 하니까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완성된 눈이 즐거운 디저트라고 할까요? 예쁘고 새롭고 맛있는 디저트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심저격 제대로 하는 특별한 디저트를 만날 수 있다는 이곳. 그런데 안에 분위기가 수상하다. 테이블 위에 척척 놓아지는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식기들. 저희 디저트 먹으러 왔는데요. 응? 저희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디저트 먹으러 왔어요. 디저트요? 네. 겉모습만 보고 착각은 NO. 셰프의 정성 가득 들어간 파인 다이닝 요리 같지만 이름에도 디저트란 말씀. 디저트라고 다 같은 디저트가 아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플레이팅 디저트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디저트들을 접시 위에 먹기 좋게 담아내는 디저트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플레이팅 디저트는 레스토랑에서 드실 수 있는 디저트인데 좀 더 쉽고 편하게 저희는 카페에 오셔서 접하실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접시 위에 올라가는 아이템만 해도 4-5가지. 색깔, 식감 등의 조화를 고려해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의 예술 같은 플레이팅 디저트. 디저트도 스타일이 중요한 시대. 사장님의 뛰어난 미적 감각이 더해지니 접시 위에 금세 하나의 작품이 탄생했다. 아무래도 맛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맛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요즘에는 오시는 손님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니까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턴트 재료는 절대 NO. 버터부터 각종 소스,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직접 수제로 만들어 비주얼과 맛뿐만 아니라 건강도 책임진다는데 게다가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 디저트를 코스로도 즐길 수 있다. 디저트를 드시면서 그렇게 음식 코스를 드시는 것처럼 가벼운 거부터 그리고 무거운 거를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코스 디저트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멋스럽게 담긴 최고의 디저트에 손님들의 시선 고정. 한 입 먹자마자 부드럽고 은은한 맛이 입안을 감싸도는데 오늘 내가 누울 곳은 여기구나. 일단 플레이팅부터가 되게 정성스럽기도 하고요. 새로운 디저트의 길을 여신 기분이에요. 단순히 사진 찍기용 정도로만 디저트를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맛도 있고 비주얼이 너무 이뻐서 계속 사진을 찍게 되고 일반 디저트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찬바람이 코끝을 스쳐가는 이맘때면 가장 생각나는 디저트가 있으니
고소하면서도 씁쓸한 향이 매력적인 커피가 바로 그 주인공. 직장인들에겐 생명수와 같은 디저트이자 식후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마성의 디저트 커피. 사장님 여기 샌드커피 하나 주세요. 샌드커피라 하면 모래커피? 주문과 동시에 원두를 갈아넣고 용기에 물을 부어주는데 일반 커피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싶더니 이건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커피 만드는 중이에요. 커피를 왜 모래 위에서 하는 거예요? 질 좋은 터키식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모래에서 추출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모래 그 자체인데 여기서 커피를 끓인다고요? 터키식 커피는 채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얇게 분쇄한 커피랑 정수물을 넣고 끓여내는 형식을 말하는데요. 저희는 질 좋은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 400도씨 되는 모래에서 끓었다 식었다를 반복하면서 추출하고 있어요. 모래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무려 400도 육박하는 고온의 모래이기에 호기심에 한번 만졌다가는 그대로 응급실행. 처음엔 별 반응 없는 것 같지만 모래 위에서 슉슉 손으로 왔다 갔다 몇 번 저었을 뿐인데 금세 커피가 끓어오른다. 터키식 커피는 크레마가 풍부하게 올라가는 걸 질 좋은 커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 크레마가 커피 가루를 잡아주고 있어서 커피 가루를 2-3모금씩 같이 드실 수 있으시고 크레마가 없어진 뒤에는 추출이 조금씩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먹었을 때랑 마지막 그 모금 드셨을 때랑은 커피 맛은 아주 확연하게 많이 다르실 거예요.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시는 이들에게 강력 추천. 커피가루와 크레마 때문에 첫 맛과 중간 맛, 마지막 맛이 모두 다 다르게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데 뿐만 아니라 브레잉을 해서 마실 수 있다고 하니 샌드커피 너란 녀석 참 매력있다. 불을 이용하게 되면 커피를 끓일 때도 그 거품들이 다 터져버려서 그 크레마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모래에서 추출하게 되면 채즙에서 끓었다 식었다가 반복이 되면서 뽕긋하게 이쁜 크레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래에서 추출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매력 자랑하는 샌드커피. 대구에서는 유일한 샌드커피 전문점이라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다고. 커피 가루가 씹히는 게 막 이상하고 그렇게 안 느껴지고 되게 맛있고 끝맛이 되게 산뜻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커피 만드시는 모습이 꼭 마법사 같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잔을 딱 먹는데 그냥 에스프레소 내린 것보다 훨씬 더 크레마가 진하고 향이 진하거든요. 다채로운 커피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되게 추천할 만해요. 마지막으로 찾은 디저트 가게. 아기자기한 디저트가 있다는 소문에 SNS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이곳. 분홍분홍한 색감의 인테리어부터 여심저격 제대로다. 자, 어디 보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뭐 독특한 비주얼의 디저트가 보이질 않는데. 그런데 저기 저 테이블 위에 저거 디저트 카페 웬 복숭아? 실례지만 자세히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디저트예요. 양볼에 발그스름한 살구빛 볼터치를 한 복숭아 녀석.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던 디저트. 한 입 베어 물면 달달한 과즙이 뚝뚝 흘러나올 것만 같다. 이스파한 무스라는 것은 장미, 라즈베리, 리치를 이용한 퓨레인데 화이트 초콜릿과 바닐라 무스, 이스판 퓨레를 이용해 만든 무스 케이크이고요. 복숭아 모양으로 한 것은 저희 가게 컨셉이 피치핑크인데 거기에 맞는 과일을 찾다가 복숭아가 떠올라서 복숭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이른 겨울 분위기를 풍기는 요 녀석. 겨울을 상징하는 귀요미 눈사람과 미니미니한 이글루 모양의 이것. 장식품 아니지요? 케이크 맞습니다. 화이트 초콜릿으로 분사를 했고요. 안에는 바닐라랑 망고랑 코코넛, 젤리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틀에 박힌 디저트보다는 항상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셰프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디저트 작품들. 그 열정으로 매주 새로운 디저트를 라인업하고 있다는데 덕분에 손님들은 보는 재미와 골라 먹는 재미 둘 다 잡았다. 제가 고등학생 때 원래 요리를 했었는데 20살 때 돼서 예쁜 디저트를
디저트를 보고 저도 너무 하고 싶어서 프랑스, 일본에서 만드는 아기자기한 디저트를 보고 저도 그렇게 예쁜 디저트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저트 먹으러 왔다가 오늘 눈호강 제대로 한다. 여기서는 먹기 전 사진은 필수. 디저트 인생샷까지 찍어주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한 입 먹는데 그 맛은 어떨까? 비주얼이 복숭아 모양이고 과일 모양이라서 그런 맛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맛 자체는 약간 바닐라 맛이고 크림 맛도 나고 모양하고 실제 맛하고 조금 달라서 그게 조금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여기만큼 이렇게 가성비 좋고 예쁘고 맛있는 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 커피 마실 때 분위기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의 맛과 아이디어의 환상적인 콜라보. 시선 강탈하는 완벽한 비주얼의 디저트들. 우울했던 마음을 다독이고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힐링 푸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이 필요한 그대들이여. 지금 당장 디저트 앞으로 가자. 네, 입안의 작은 사치, 눈이 즐거워지는 디저트를 만나봤습니다. 태균 씨, 저는 이런 명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세상은 넓고 먹을 건 많다. 네, 언제 다 먹어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좀 새로운 디저트들이 많았는데요. 태균 씨는 어떤 게 제일 좀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샌드 커피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커피를 잘 알지 못하지만 네. 왠지 뭔가 이 내릴 때 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 색다른 맛이 기대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플레이팅 디저트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요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과 또 디저트인데 코스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저 정말 잘 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 직장인들은 보통 이 커피랑 디저트 뭔가 달달한 게 먹고 싶을 때는 너무 피곤할 때 맞아요. 긴급주의하듯이 먹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루쯤은 정말 시간 푹 내셔서 맛있는 디저트랑 커피 제대로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또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차고 재밌는 소식 모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